1.000억 CF 모델, 정동원의 화려한 컴백, TV조선 대표, 전국 촬영에 수억 원 투자. 서울 한복판,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강남의 한 대형 스튜디오 앞은 이미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패딩과 모자를 눌러쓴 팬들, 방송국 스태프들, 광고 관계자들, 그리고 정체를 숨긴 듯한 경호 인력까지. 공기는 차갑지만 현장의 열기는 숨 막히도록 뜨거웠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정동원. 그가 돌아왔다. 그것도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1.000억 원 CF 모델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과 함께 이 소식이 알려진 순간 연예계는 흔들렸다. 광고계는 술렁였고 방송가는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팬덤은 밤새 서버를 터뜨리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이 화려한 컴백 뒤에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눈물의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 사라진 2년, 그리고 극비 프로젝트. 정동원은 지난 2년간 사실상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다. 공식적인 이유는 학업과 재정비.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자 A씨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TV조선 내부에선 이미 1년 전부터 정동원 대형 프로젝트가 은밀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보통 스케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났다. TV조선 대표의 올인, 전국 촬영에 수억 원 투입.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CF 한 편이 아니다. 전국 9개 도시, 4개월간의 대장정, 총 제작비 수십억 원.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전주 한옥마을, 강릉 바닷가, 그리고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강원 산골 폐교까지. 왜 하필 그런 장소였을까? 촬영 콘셉트는 성장이었다. 소년에서 남자로, 스타에서 진짜 아티스트로. 그러나 이 촬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첫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충격 사고. 강원 산골 폐교 촬영 첫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정동원은 홀로 교실에 앉아 기타를 들고 있었다. 콘티에는 단순한 회상 장면이 예정돼 있었다. 그 순간 쿵!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지며 낡은 조명 하나가 정동원 바로 옆에 떨어졌다. 최소 30초만 빨랐어도 그의 머리를 직격했을 상황.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스태프들은 비명을 질렀고 경호원은 정동원을 감싸 안았다. 그런데 정동원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린 한마디는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런 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공포를 기억한 사람의 것이었다. 매니저의 고백, 그 아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촬영 3일째, 그의 매니저는 결국 제작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동원은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압박, 공황 증세,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떠안기엔 너무 큰 성공, 너무 많은 시선, 너무 무거운 기대.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었다. 무대에 서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꿈입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등을 돌려요. 그는 그 꿈에서 매번 울며 깨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악몽을 끝내기 위해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스스로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으로 여겼다. 1.000억 CF 계약. 그러나 돈보다 무서웠던 조건. 이번 CF는 무려 1.000억 원 규모의 브랜드 연합 프로젝트였다. 식음료, 패션, IT, 금융까지 이례적인 동시 계약. 하지만 그 속엔 단 하나의 무서운 조건이 있었다. 정동원은 실시간 국민평가 대상이 된다. 촬영 과정 일부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공개되고 그의 모든 표정, 실수, 고통이 그대로 송출된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정동원이 떠안는다. 그는 그 조건을 보자마자 계약서에 바로 사인했다고 한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컴백 무대 전날 밤, 정동원의 눈물. 컴백 무대 전날 밤, 대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무대 중앙에 홀로 앉은 정동원만이 기타를 쥐고 있었다. 카메라는 우연히 그의 뒷모습을 담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스태프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울음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것이었다. 이번에도 도망치면 난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해. 생방송 직전 발생한 정체불명의 전화. 방송 10분 전 정동원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 비공개.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통화는 단 12초였다. 전화를 끊은 그는 매니저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전설이 된 컴백 무대. 조명이 꺼지고 객석이 숨을 죽였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깊었다. 소년이 아닌 상처를 지나온 청년의 목소리. 1절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2절 후렴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섰다. 노래가 끝난 순간 10초 동안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그리고 폭발하듯 터진 기립박수. 방송 다음 날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정동원. CF 계약문의 폭주. 국민 아들이라는 새로운 수식어. 해외 언론까지 긴급 타전. 그러나 이 성공의 절정에서 또 하나의 폭탄 뉴스가 터졌다. 충격 속보. 정동원. 2년 전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 드러나. 익명의 내부 문건 유출. 병원 기록 일부. 상담 기록 일부. 그리고 그날 밤 그가 혼자 옥상에 서 있던 사진 한 장. 대한민국은 침묵에 빠졌다. 그 화려한 미소 뒤에 이런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방송 말미. 정동원은 모든 카메라 앞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있어서, 오늘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그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인연이었어요. 매니저의 떨리는 증언.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은 정동원을 단독 인터뷰로 연결하려 했지만 그는 갑작스럽게 대기실 문을 잠갔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매니저는 수차례 문을 두드린 뒤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동원은 소파 구석에 앉은 채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기록만 떠 있었다. 통화, 번호 비공개 0시 12분.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였어? 정동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정동원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을 당시 그는 13살이었다. 소녀는 무대 위에서 너무도 당당했고 어른보다 더 깊은 감정을 노래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됐다. 하루 평균 수면 3시간, 주 6일 녹화, 학교 결석, 악플, 비교, 조롱.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의 한가운데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남자. 당시 업계에서는 정동원의 비밀 코치로 알려졌던 인물. 방송에 단 한 번도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계약서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일정을 조율했고 모든 무대를 통제했다. 정동원의 곁에 있었던 전 스태프 B씨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 사람은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울면 약해진다. 떨리면 실패다. 네가 노래를 멈추는 순간 넌 버려진다. 그 말은 소년의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부수고 있었다. 정동원은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정동원이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데뷔 1년 후였다. 진단명, 공황장애 초기, 수면장애, 자아 정체성 혼란. 그러나 그 남자는 병원 방문 다음 날 모든 치료를 중단시켰다. 약 먹으면 무대에 못 서. 그 말 한마디로 정동원은 다시 무대로 끌려갔다. 2019년 겨울 한 지방 행사장에서 정동원은 노래 도중 갑자기 음을 놓쳤다. 단 한 음. 그 순간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카메라는 그 장면을 그대로 잡아냈다. 그날 밤 정동원은 숙소 화장실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졌다. 그를 발견한 건 같은 방을 쓰던 스태프였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사건은 완벽하게 덮였다. 정동원에게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다시 무대에 선다는 거
다 보고 있다. 단 한마디.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발신 위치는 추적되지 않았다. IP는 해외 서버를 경유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매니저는 즉시 TV조선 측에 보고했고 내부는 곧바로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경호 인력은 즉시 정동원을 외부와 격리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설 경우 정신적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도 올라왔다. 광고주 측은 촬영 중단을 요구했고 TV조선 대표실에서는 새벽 3시까지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수십억이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가 무너지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